연인을 살해하고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50대 택시기사의 집 마당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은 언론의 현대판 노예로 보도된 지적 장애인의 배상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도 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지적 장애인의 돈까지 가로챈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네,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된 택시 기사의 집 마당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진호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50대 남성, 50대 택시 기사가 그 몽골 연인 관계였던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예. 돈을 훔친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던 중에 예. 추가 사기가 드러난 건데요. 어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몽골 여성을 살해하고 그 혐의가 드러나서 징역 30년,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남성이었는데 네. 이 남성의 집 앞에 돈을 묻었다. 이 남성이 그렇게 진술을 해서 마당을 파보니까 네. 분명 사기 피해금이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예. 6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 추가로 나온 훨씬 겁니다. 더 많이 나왔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 원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서 이게 지적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아하. 그렇게 사기를 통해서 받아낸 것임을 밝혀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이 집 마당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요.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연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백성우 변호사 좀 짚어주시죠. 일단 2018년 여름에 이 택시 기사가 택시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56세 이 피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 이 피해 여성이 이제 예금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 여성한테 우리 함께 식당을 차리자 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일단은 돈을 빼오도록 지시를 했고 예.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고 일단 본인의 택시로 유인해서 미리 준비했던 살해 도구 노끈을 가지고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 일단은 이 택시 기사가 지금 현재는 피고인인 상황입니다. 이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내가 무슨 식당을 막 그러자 뭐 같이 차리자 했던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집요하게 식당을 동업하자고 하면서 본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이걸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면 이제 강도살인죄가 되니까 이거는 예.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해하고 있는 돈이 있길래 가져왔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죄명을 좀 다르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미리 준비했던 그 살해 사용됐던 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 그거는 범행 현장에서 미리 주운 거다. 우연찮게 주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네. 자, 정진호 기자. 지금 뭐 백성우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저히 이것이 그 택시 기사의 말처럼 뭐 피해자가 조르고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사람의 앞마당에서 발견된 돈이 한쪽에서 2천만 원, 다른 쪽에서 6천만 원 이렇게 발견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6천만 원은 어떻게 난 거냐? 이게 예. 지적 장애인이었던 피해자한테 내가 큰 돈이 있으니 관리를 해주겠다. 돈을 관리해주겠다면서 속여서 7,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7,500만 받은 것 중에서 본인이 1,500만 원을 사용하고 네. 남은 6천만 원을 땅에 묻어놨던 거였습니다. 어허. 자, 그런데요. 이 6천만 원이 그냥 6천만 원이 아니고요. 예. 이 지적 장애인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현대판 노예 사건의 피해자로서 받은 보상금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른바 2016년에 현대판 노예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가 있던 이 남성이 14년 동안 경북 상주에 있는 한 농장에서 14년 동안 월급 13만 원 정도만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임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장애인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해 9월에 재판부가 고용주에게 1억 5천만 원 가량을 민사 배상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면서 예. 그렇게 받은 돈 중 절반, 1억 5천만 원 절반인 7,500만 원을 이 택시기사한테 맡겼던 거였습니다. 아하. 자, 백성우 변호사 앞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연인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네. 몽골 여성에게 접근한 것도 그 여성에게 있는 돈을 보고서 네. 어떻게든 그 돈을 강취하겠다는 목적으로 갖고 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상당하는 민사배상금 받은 사실을 네. 알고 이것을 강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그 남성에게 돈을 받아낸 것 이게 예. 이제 전형적인 준사기죄인데요. 예. 이 준사기가 뭐냐면요. 일단 미성년자가 사실 이런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빈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 네. 이걸 이제 준사기죄라고 하는데 그때도 도와줄 목적이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아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몽골 여성 살인 사건도 이것도 저도 역시 연인 간의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네. 일단 돈이 많다는 측면을 알고 이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남성은 계속된 부인을 했던 건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천만 원을 찾아온 것 보고 좀 욕심은 났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남성이 그동안 했었던 행적들을 좀 보니까 실제로 같이 우리 연인 관계에서 우리 식당을 차려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면 식당을 차리려는 준비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식당을 차리자라는 걸 속여서 네. 이 여성이 현금을 인출해오길 기다려서 결국 그 인출한 현금을 갈취하게 하는 목적이었을 뿐이지 이 여성과 정말 연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들으니까요.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우리가 보도했던 사건이죠. 여성들 지적장애 여성들을 속여서 파주 네, 용주골에 네, 그렇죠. 인신매매했던 네. 사건. 이 사건과 좀 유사해 보이고요. 사람을 그저 돈으로 보고 자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만 보는 대단히 좀 파렴치한 이런 범죄 행각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처음에 그 여성으로부터 강취하고 살인까지 했으면서도 전혀 반성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에 떨지도 않고 또다시 지적장애인을 속여서 돈을 또 강취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권고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특히 지적장애인 등의 약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유사한 범행을 해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한번 범죄자가 본인의 수법으로 범죄가 성공하고 검거가 되지 않으면 예. 이런 범죄는 잘 걸리지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네. 그럼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 조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맞아요. 증거 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성공하면 말 그대로 이런 피해자들만 노려서 이런 범행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검거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3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준사기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징역 30년이 그렇게 짧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 사건, 아까 몽골 여성 살인 사건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이건 검찰에서 일단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항소심에서 이 범행 자체로 형량이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이 준사기죄가 추가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병합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항소심이고 이제 1심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야 될 사건이 별개로 받게 되면 이 다른 재판부의 형량이 영향을 줍니다. 같이 재판을 받았으면 몇 년이 나왔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 준사기죄만 놓고 보면 왜 이렇게 형량이 낮지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하.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합쳐서 받게 되면 이 정도 형량이 나왔을 것이라는 걸 참작해서 결정을 하는 형량이기 때문에 네. 어쨌건 준사기죄에 관련된 형량이 조금이라도 추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도 살인죄 등으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지적장애인의 돈을 가로채서 자기 집 마당에 묻어놓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준사기 혐의가 추가된 사건 살펴봤습니다.